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수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운영위원 홍현정입니다. 10월 민주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올 추석 명절은 윤 대통령님의 지시로 6일간이나 매일같이 안심하고 술 먹을 기회가 되니 누구는 좋겠지만 이 연휴를 다 누릴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껏 가장 가난한 추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추석 전이라서 명절 안부를 여쭤보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민주주의의 뜻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성찰하기 위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1997년 국제의원연맹 제98차 총회에서 제정을 결의하고 이를 유엔에 제안하였으며 2007년에 유엔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첫 기념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는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 2023 세계 민주선언 및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참석하여 그 뜻을 기렸습니다. 수원에서도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버스로 마석 모란공원에 갔었는데요. 기념식 후에 모란공원 내에 민주화운동 열사 및 공로자 묘역을 함께 참배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님, 고 정경모 선생님, 고 최종길 교수님, 그리고 청년운동의 선구자였던 고 이범영 의장님 등의 묘역을 참배하고 무사히 수원에 복귀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에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24일 넘게 단식을 하고 이를 인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실은 정부의 각 부처에 부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대통령 부인 해외 명품 쇼핑과 행태,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세계 잼버리 대회, 서희초와 교권 회복 등의 뉴스는 거의 볼 수 없고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에서만 외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어느 부서가 온전히 돌아가는 모습을 눈을 씻고 찾을 수가 없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걸핏하면 나가는 외국 출장과 역대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여 기네스북 등재감이라는 되지도 않는 소리나 하고 오죽하면 로이터 통신 등 외국 언론에서조차 한국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주장이라든지 반대 세력에 대한 빨갱이화는 심히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새로 추천하고 있는 개각 후보 3명 중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찍지마 어쩌고 했던 전 장관이 그나마 정상으로 보일 정도이고 대법원장 후보는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는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시안게임에 열광도 하고 또 추석 연휴를 즐기느라 바쁜 시기인데 왠지 국민들은 기운이 빠져서 겨우 연명하는 듯한 이 느낌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10월의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21일 토요일에는 경기 민주야 탐방가자 답사가 있습니다. 수원시청 건너편 올림픽공원 앞에서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는데 매양리 평화유적지를 시작으로 4군데 민주평화유적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답사는 참가비는 물론 점심도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구글 신청소로 발송되어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시간인 민주사랑방은 지난 8월에 열렸던 문제의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적극 참여하고 오신 계승사업회 김영인 이사로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번 잼버리 대회의 자세한 상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민주사랑방으로 가시죠. 세계 잼버리 대회 무엇이 문제였나? 안녕하세요. 제7회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계승사업회 이사 정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무엇이 문제였나를 가지고 현재 수원 환경운동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고 수원 민주운동 계승사업회 이사를 맡고 계신 김형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올여름에 또 무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좀 더웠습니다. 더웠죠? 요즘도 많이 걸으시나요? 예, 누죽걸산 모임이시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예, 죽어가고 걸어야 산다. 예. 예, 그 수원의 대표적인 큰 바위 얼굴인데 저도 커가지고 화면이 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영현 선생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원로에 이렇게 또 잼버리 대회에 참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가 계셨는데 그 어떻게 잼버리 대회를 참여하시고 동기나 뭐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22년간 컵스카웃이라고 그러죠. 유년대 대장을 했었고 또 그리고도 계속 스카우트 연맹에서 볼런티어로 뭐 지도자 교육이랄지 예. 프로그램 개발을 할지 또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좀 참여해달라, 볼런티어로 참여해달라는 추천을 받고 예. 뭐 직책은 많이 맡았어요. 뭐 이번 잼버리의 조직위원이고 조직위원. 조직위원이고 그다음에 잼버리가 실제 들어가면 실제 운영하는 예. 저희는 이제 JPT 잼버리 플레잉인 팀의 기획조정본부 5개 본부 중에서 본부의 부본부장도 맡았었고 기획 들어가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실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 지속 가능한 잼버리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냈더니 예. 지속 가능한 잼버리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아 지속가. 별로 일은 못하면서 그런 역할로 맡았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그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활동들을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봤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가 되게 무엇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아무튼 그 스카우트들이 하는 야영 대회가 잼버리 대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잼버리 대회는 무엇이고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스카우트의 창립 그 역사라든지 요거 좀 한번 간략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었죠. 1907년에 영국의 퇴역 장교 베이든 포웰이라는 사람이 스카우트를 처음에 창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회에 공헌하고 신체나 마음이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기능이나 어떤 심신을 닦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창립을 해서 그게 인기가 있어서 한 10여 년 사이에 전 유럽과 다른 나라로 급속히 확산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 조처로 또는 YMCA 정성채 같은 분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일제시대에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영국과 일본이 그 1차 대전 후에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우리가 스카우트를 창립할 때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몰래 아이들에게 독립의지도 심어두고 그다음에 방정환 선생님과 같이 하나의 소년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사기 때문에 요즘 이제 캠핑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가족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건 캠핑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단체가 많이 모여서 하면 캠퍼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조직, 특히 국가 단위나 국제 단위의 야영 행사는 예, 예. 잼버리라고 하는데 보통 잼버리는 여러 나라가 참여해야 잼버리 성격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세계 잼버리는 1920년대에 그렇죠. 20년대 처음 그 베이든 포에이드 시작을 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아마 제2차 세계대전 때 하고 예. 그 이란하고 어떤 전쟁 과정에서 두 번을 빼고는 4년 단위로 계속 개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한 200여 국가에 3천만 명 정도가 해마다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어유 엄청나게 예. 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58개국에 43,8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됐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스카우트가 그럼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딱 금년이 101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예,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계속 존재를 했네요. 예. 뭐 우리 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그런데 뿌리가 예. 독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자존감도 강하고 그런 점이 있죠. 저는 진짜 몰랐네. 우리나라도 예. 뭐 해방되고 나서부터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되게 오래됐네요. 예.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도 스카우트 하는 애들도 약간 좀 사는 집 애들이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예. 우리는 뭐 이렇게 형이나 형들한테 물려받은 옷들 입고 다니면 걔네는 이렇게 단복 있지 않습니까? 예. 멋있더라고. 이것도 예, 하고 예, 다니고. 예.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158개국인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랄까 이쪽 애들도 많이 왔는데 이 참가비도 꽤 된다 그러던데요. 예, 참가비는 이제 공식 참가비는 이번에 103만 원 모든 참가자가 103만 원이었는데 예. 유치 과정에서 공약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예, 국가에 10명 정도는 무료로 받아주는 예. 겠다 해서 그래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무료 참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은 밝히지 않는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 이제 여행비랄지 항공료랄지 기타 비용은 부담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참여가. 뭐 480만 원이 600만 원이니 뭐 이렇게 언론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8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국 나가서 그 참여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저 뭐 쉽게 얘기하면 애들 저 캠핑 보내는데 네. 좀 힘든 국가에서 아주 0.1% 상위 집안 아니면은 몇백만 원씩 내 가지고 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물어본 중에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해방 전까지는 일제 감시와 이런 걸 통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다 없앴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수원도 보면은 수원의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 대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종로교에서 처음 창립 행사도 했고 그런 과정이 쭉 저기 신문에도 다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대가 조직되면서 이승만 정부랄지 박정희 정부나 이런 정치 집단들이 이걸 예. 정책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키우고 또 멋있게 단복을 입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자꾸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왜곡된 것도 있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꼭 정치 집단이 이용했던 게 그 히틀러 유겐트도 아무튼 보이스카우트의 이렇게 극단에 대한 극단화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소비에트 공화국도 그랬고 북한도 지금 조선소년군도 유사하게 이 빨간 비슷하게 스카프. 하고 있죠.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잼버리 대회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런 훌륭한 대회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잼버리 대회의 그 준비 과정의 문제점 예. 그리고 사실은 뭐 8월 달 장마하고 거기가 습진다 보니까 파라티브에다가 막 올려놨다고만요 텐트를. 예. 예. 그런 위기 대응 상황의 문제점 음.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그 새만금 지역이 잼버리장으로 적합하나? 새만금 지역은 사실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근데 그 전에 유치 과정을 간단히 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게 한 벌써 10년 정도부터 한국 스카우트 연맹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방정환 선생님이나 이런 소년 운동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은 금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이거든요. 근데 어린이날 100주년을 방정환 선생님 천도교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소년군 스카우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사였어요. 같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스카우트 연맹에서 100년쯤 돼서는 우리가 세계 잼버를 한 번 더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바람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별로 자기 지방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1991년 고성, 17회 강원도 예. 고성 잼버를 했던 강원도도 더 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근데 전라북도는 지금 새만금이란 땅을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바다를 방조제를 막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걸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100주년 기념으로 연맹이 시작을 했고, 야, 100주년 기념으로 애초에 예. 유치를 하려고 했고, 예.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유치 운동이 시작이 돼서 결정은 2017년인가요? 예, 2017년 8월에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결정이 확정이 돼서 됐더라고요.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이 모든 것이 지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 언론에서 전 정부 잘못이냐, 현 정부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인데 서로 그것에 대한 준비 미흡했던 것은 다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스카우트 연맹의 추천으로 조직위원으로도 참가하고 한 번도 회의도 하지 않은 조직위원으로 참가도 예. 하고, 또 제가 이제 잼버리가 실제 운영이 들어가면 잼버리 운영팀의 주요 역할로 맡아서 처음이 아니 3년 전부터 워크숍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잼버리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목표인데 그 지속 가능한 잼버리 목표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걸로 기본 용역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이 아니라 항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제가 여기도 이제 그때 자료가 있어서 잠깐 참고로 가져왔는데 저보고 그것에 대한 발제를 좀 해달라 해서 두 번째 워크숍 때 제가 한 30분 이상을 지속 가능한 잼버리, 그러니까 얼마나 새만금이 반환경적인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세계 최장 환경 파괴 구조물이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래요, 그게. 근데 네덜란드 방조제는 오랜 세월이 거쳤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에 갯벌을 다 죽이고 말 그대로 그 안에 죽음의 호수를 만들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금도 새만금 뚝 밖으로는 오염 안팎으로 좀 오염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모든 조개와 새떼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100% 인간의 죄가 담겨 있는 그곳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뭐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항의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냈죠. 근데
결국 이제 전라북도나 또 저 지역에서는 새만금을 어떻게든지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공약 같은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새로 바다에서 썩은 뻐럭을 준설해서 깔아가지고 그것도 늦게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지역 새만금 공항 건설 자금 확보하려고 예, 잼버리 유치했던 부분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뭐 그 준비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코로나 예.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건 맞죠. 예, 근데 그 실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가 많이 오고 어쩌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위기 대응에 대한 부실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음,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음, 참가자들이 화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이렇게 위기 대응이라든지 아니 왜 그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들이 안 됐나요? 왜 이렇게 안 됐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단 준설도 늦었고, 예. 그럼 처음에 약속은 준설에서 그 뻐럭을 깐 뒤에다가 일반흙을 복토를 해서 나무도 심고 어느 정도 나무를 이미 다 심어서 옮겨가지고 숲도 만들고 그런다는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그런 약속도 어겨지고 준설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째야 내야 이제 준설이 다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예비 캠프를 해봤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든 근데 뭐 이번에 상황처럼 비가 오면 물이 빠져 스며들질 않는 땅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데. 논에 가 보면 비가 오면은 아주 그런 땅, 그 논흙과 똑같은 땅이에요. 밭은 물이 쭉 안으로 스며드는데 예, 논이 이렇게 뻘겋 같잖아요. 예. 안 스며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준설한 썩은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까지는 모기가 많다. 이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도 이미 2년 전부터 확인이 됐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JPT 아까 했잖아요. 잼버리 준비팀이나 또는 워크숍 있을 때마다 또는 그 지역의 전라북도 지역의 환경 전문가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끝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나왔고 그분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 보면 조직위원회인데 조직위원회는 154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조직위원회도 제가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11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조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서 금년 5월 1일인가 기억나는데 딱 한 번에 사업 설명회 한번 보고의 성격으로 한 번 딱 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말만 조직위원회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도 150명, 40명밖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스카우트 쪽에 주로 그 실제로 행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운영팀하고 갈등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주최 측이 이제 정부에서 조직위원회를 조직을 했으면 그 조직위원 사무국이 처음에는 한 30여 명이 출발했지만 지금 마지막에는 110명이 넘는 인원으로 전라북도 여성가족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무총장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공무원, 부안군 공무원, 그다음에 전북 교육청 공무원, 그다음에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전문가들 일부 파견되고 또 임시 채용한 사람들 간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들 간의 갈등이나 어떤 불신은 많이 보이는데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제가 비할 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공무원 조직의 그 비전문성, 관료 문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저도 책임이 많죠, 뭐.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아무튼 예산 따가지고 개발을 하려는 욕심이 있었고,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중앙 정부가 예. 사실은. 예. 근데 아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지금 이렇게 같은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게 같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하고 서로 이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고, 아예 그 전문적으로 스카우트 일을 했던 그 연맹에서 모든 걸 잡아쥐고 갔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다 힘을 더 실어주지 않나. 근데 조직위원회가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행사를 이끌어갈 능력도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 버리고는 방관시하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물러나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그 현장에 그 사무국이 거기 있어요. 그쪽에 부안에 있는데 사무국하고 그 현장을 보러 딱 한 번 왔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고 터지고 나서 이제 계속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예. 얼굴이 친 거죠. 거기에서 숙박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저기 전라북도 지사님은 제가 옆에서 숙박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은 캠프에서 잔 건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총장이란 분은 내가 직접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는 예산이나 법령이나 지시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뭐 얘기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지시가 뭐가 있습니까? 맡겨놓고 놓아둬 버린 상황이고 사실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은 지난해 할로윈 축제 때 사고 나서 정부가 뜨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추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조직위원장도 마찬가지. 전에 조직위원장 여가부 장관하고 국회의원 그때 이제 스카우트 전북연맹장에 있던 분이 봤는데 두 분 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무책임한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 되고는 더 일을 안 했죠. 그래 위에서 책임져야 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랬던 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뭐 문제 돼도 뭐 저는 저 판단하셔야죠.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요. 저도 보면 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지 서로 그냥 책임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라북도도 사실 저는 개발론자들 힘에 의해서 공항 만들려고 예산 따려고 했던 무리하게 유치했던 건 맞아요. 자기들도 예. 반대했죠. 예. 그럼 중앙 정부는 뭐예요 또? 자기들이 돈줄 잡고 있다고 음. 그냥 설렁설렁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괜히 피해는 이제 스카우트 연맹과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사실 피해를 본 거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미흡한 거 당장 잼버리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기본적인 시설도 안 되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이제 6월 7일부터는 막 격주나 매주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가서 보면은 비도 많이 왔어요. 우천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되는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안 되다가도 순식간에 보면은 그 핵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올림픽이랄지 월드컵이랄지 또는 여소 박람회랄지 이런 거 보면 태안에 옛날에 또 기름 유출됐을 때 또 그냥 예. 수백만이 가서 다 걷어내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데 행사가 닥쳤는데도 그 흔한 현수막 하나 보기가 힘들고 야, 이거 뭐가 좀 달라도 왜 아이들이 해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이 없었다고 아이들 행사라서 그런지 감이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아이들은 훗날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야? 자, 봐. 그런 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그럼요. 후진국은 좀 어려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정말 살만한
0.01%. 대단한 아이들이다. 우리 한국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위기 대응에서 엇박자 났던 건 분명히 있다. 예. 어디 그 충청도 어디는 온다고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저녁 내내 안 오더래요. 딴 데로 갔대요. 예. 뭐 그런 해프닝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잼버리 대회를 전주 그 뭡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그랬다가 다시 뭐 서울 결국 상암으로 간다 그랬다가 서울 어디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 바뀌더구만요. 참. 근데 아까 그 질문 중에 우리가 그 정치하는 분들이 거버넌스 협치를 저기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번 행사야말로 이번 일 협치가 안 되는 그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치가 안 되고 저희가 옆에서 보면은 잼버리는 국가는 말 그대로 지원하고 후원을 하되 스카우트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전문 단체인 스카우트 연맹에게 예. 또는 이게 원래 조직위원회 주최로 하고 세계연맹과 한국연맹이 주관하는 걸 돼 있어요. 근데 세계연맹은 정말 베테랑들이 와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참여를 하고 그랬다고 리더들이 거기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맘대로 이번에도 모든 걸 먼저 결정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거버넌스가 안 되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밖에 없었어요. 저도 뭐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거버넌스 부분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연맹에서 열심히 잘하도록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그 뭐랄까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면 되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연맹이나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지방정부 뭐 이렇게 주무관이나 여기만 얘기해도 벌써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참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이제 이번 대회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언론에서는 이제 보니까 잼버리 대회 참석한 대원들 예. 실제 모습을 보고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진짜로 이렇게 막 어땠나요? 그냥 막 실제 상황은 아,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그 언론을 그 언론인들이 또는 기자나 이런 분들이 잼버리장에 들어오면 이게 질서가 어지럽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한정적으로 정해 놨어요. 저희는 그걸 델타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참가자들이 지도자들이 대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영지라고 그러죠. 영지에는 일대 출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몰래 들어가서 문제점을 자꾸 찾으려는 기자도 있었는데 그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잘 아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기획조정본부에서 큰 글로벌 센터 안에 근무를 해서 아침에 5시에 출근을 하면 밤 12시까지 휴일까지 끝나면 이제 그리고 제 텐트가 있는 곳으로 한 3km 돼요. 3km요?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텐트에 계셨어요? 모든 참가자는 텐트에서 아니, 뭐 살아야 돼요. 펜션에서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건 저기 뭐 장관님이나 그런 거지. 높은 사람들이요? 예, 그렇죠. 모든 참가자는 텐트에서 예. 야영을 하는 거 원칙이라서 자기 영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접는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밤에 예. 자전거를 랜턴을 활용해서 가고 있어 보면 그 참가한 대원이 14세부터 17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중고등학생 연령층이 딱 평생에 한 번밖에 참여할 수 없는 거. 그 시기가 지나면 참여를 못 하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요란해도 그렇게 환경은 안 좋아도 모기가 물어뜯고 해충이 그렇게 많아도 이제 캠프 단위로 이제 큰 구역을 우리가 서브 캠프라고 해서 2,000명 단위로 영지를 예. 만들었거든요. 근데 2,000명 단위로 그 안에서 보면 그 안에 이제 무대도 있고 모든 대부분의 공간들은 다 마련해 줘요. 근데 거기서 자기 나라 민속 음악을 틀고 민속 의상을 입고 와서 자랑도 하고 웃고 박수치고
그 12시를 넘어서도 그렇게 즐기고 그 아마 그 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어울리고 뭐 영어 정도 하면 다 통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참가한 아이들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잼버리의 매력이에요, 그게. 잼버리의. 그 나이 때는 또 집만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투영을 하라 해서 결정했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는 3시, 4시까지도 계속 웃고 떠들고 음악 들고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진짜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이런 이제 제가 이거 이제 한 권이잖아. 예. 이것도 이제 자기 나라에 온 거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고 패치도 교환하고 배지도 교환하고 끝없이 얘기하고 메모하고 그런 게 그게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저도 좀 그래요. 그 야영대회는 좀 험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좀 구성원들의 단결과 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회인데 자꾸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예. 포커스를 맞추고 화장실이니 뭐 실질적으로 좀 열악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만 너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차고 계신 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요? 아 저희는 한건이라고 그러고 한건. 그냥 한건이라고 그래 머플러죠. 근데 이게 그럼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넥타이도 아니고 이게 어떤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니는 예, 건가요? 이 용도는 예. 허리띠로도 쓰고 머리띠도 되고 여자분들은 머리를 묶는 데도 쓰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영국 연맹에서는 수영복이 없을 때는 2개로 묶어서도 써라. 그런데 주 목적은 구급용으로 구급용?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건으로도 쓰고 삼각건. 누가 다쳤을 때 붕대를 감아줄 수도 있고 팔을 맬 수도 있고 그런 용도가 주 목적입니다. 이게 이번에 대회 건가요? 예. 예. 이건 이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예. 이게 준비 과정이고 이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지급한 공식 한 건입니다. 그러면 예.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거를 메고 있는 건가요? 예. 지도자들 이제 두 색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추나추동으로 구분해 색깔을. 그러면 참여했던 그 대원들이 같은 이렇게 그렇죠. 한 권을 다 네. 메고 있는 건가요? 예. 아, 자랑 겸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저는 이제 아마 경기도에도 몇 분 안 될 거예요. 91년 세계 잼버리하고 그다음에 이번 잼버리를 다 참가한 물론 이제 91년에 대원으로 참가했다 이번에 지도자로 참가했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인데 저는 두 분 다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91년에 이게 지도자들의 공식 한 건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예. 이거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건 그때 미안하지만 길 가다 죽은 거니까 대원들의 공식 한 건. 아 이게 지도자와 이게 91년도 거라는 얘기죠? 예. 아유, 근데 어떻게 우표 모으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을 예.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대회를 그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요거를 좀 그 자연재해라 그럴까요? 아무튼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제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좀 자꾸 어른의 시각으로 자본주의 시각으로 좀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잼버리 대회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게 해결책이 K-팝 공연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세계 158개국의 청소년들이 K-팝 공연 그 돈 주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평생 처음으로 K-팝 공연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일단은 그리고 난 뉴진스라는 팀이 있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아이들 아이돌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처음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 잼버리가 아마 지금까지 했었던 어느 야영장보다는 제일로 이렇게 열악한 공간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안일했어요. 그건
우리가 또 반성할 문제고 또 그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예. 더 촉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가장 반환경적 땅에서 또 이 악천후도 이미 예견됐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8월 초야? 그때가 폭염, 폭우, 장마, 태풍도 오는 시기인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말 그대로 방학 기간 시간을 방학 때문에 잡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 기간이 예. 일반적으로 잼버리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간을 잡은 점도 있어요. 부득이한 일정일 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방학이 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근데 예. 아무튼 최악의 조건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배수가 안 됐다. 예. 나무 그늘이 없다. 예. 그러니까 더울 수도 있고 비 올 수도 있는데 예. 물 잘 빠지면 음. 진흙탕은 안 되고 좀 낫잖아요. 뻘 흙에서 야영을 하니 그리고 보니까 진짜 나무 하나 없다고. 예. 참 그래서 그런 이제 게. 지역의 단체들이나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잼버리 할 수 있는 데가 이미 다른 장소를 제시도 했었어요. 이미 10여 년, 아니 이미 오래전에 뻐럭을 퍼서 준설해 놓은 지역도 있었다. 그게 아마 김제 쪽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생각,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최고다가 생각한 게 새만금이 가다가 신시도에서 꺾어져서 부안으로 가잖아요. 군산에서 예, 가다 예. 보면 그 신시도 안쪽의 섬들이 고군산 군도잖아요. 고군산 군도의 모든 섬들이 다 연결됐는데 그 저는 이제 산행이나 트레킹을 하면서 보면은 아직도 갯벌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진 갯벌 그 갯벌이 논으로 일반 토지로 만들어진 공간이랄지 개발 안 된 공간이랄지 또는 국가가 소유한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잘 연결해서 했더라면 여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근데 그건 아까 이제 또 돌아가서 하는 얘기지만 전라북도나 지역의 욕심 또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갯벌 펼쳐진 그 해안가에 한번 갯벌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참여자가 근데 늘었구나. 그런 체험 공간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다. 예. 근데 그런 과정 활동들을 제대로 못 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부분을 보면서 아무튼 준비 부족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존의 어른들이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간 부분도 있다. 예. 사실은 이거 준비 제대로 못했다가 사과하고 인정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정쟁한 거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옛날 정부 니네가 준비 제대로 못한 거다. 야 지금 니네가 지금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정쟁으로 몰고 간 게 참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잼버리 대 이후 이제 정부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제 중앙 교부금 중단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난리 났더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북도는 이제 중앙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은 니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지원 안 하겠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 아무튼 뭐 지속 가능한 잼버리 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진짜 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단결, 그 다음에 화합하는 대회를 위해서 그 향후 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나아가 있길 그러니까 당부의 의견이 있으면 한 뭐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번 잼버리 과정에서 그 제 목소리를 내니까 좀 그 참여한 지도자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형식적으로는 지속 가능 잼버리 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 가능 잼버리 위원회요. 예, 위원회에서 저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주로 비대면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워크숍을 할 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가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히 화장실 문제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제안했어요. 우리는 화장실 선진국이다. 세계 화장실 그럼요.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잼버리 때마다 수원에 있는 그 해우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항상 전시 부스를 체험 부스를 열었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에서 여는 잼버리가 2년 단위가 있고 한국 잼버리하고 국제 페트롤 잼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해서 우리나라 화장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외 화장실에 가장 시설이 개선된 발달된 야외 화장실과 관리 능력을 좀 보여주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다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잼버리 2주 전에 마지막 보고 4주 전에 아니 보고 때도 보면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 8년 전에 일본 잼버리에 비해서 4년 전에 미국 잼버리에 비해서 우리는 이만큼의 화장실을 확보했고 이만큼의 관리를 할 것이라고 자랑을 해요. 화장실 포함해서 그게 가서 보니까 푸세식 전국에 있는 더러운 푸세식은 다 주워다 모아놓고 지금 공사장도 있잖아요. 회식이 아니라 그 뭐 효소 뭐 이렇게 아니 큰 컨테이너가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다 화장실이 전부 다 양변기로 다 만들어놔요. 이제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진짜 제안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식사 문제도 식사? 4만 3천 명이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건을 그 선호하는 분 있어서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육류 소비를 줄이고 우리 이렇게 친환경적인 잼버를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선하고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광고도 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고기를 얼마 먹었으면 이번에 좀 줄여보자 해서 네. 그리고 캠프 참가하는 지도자 캠프는 모두가 자기가 모든 도구를 다 주고 조리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운영 스태프들은 운영 스태프이 한 10,000여 명 되니까 그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 식당 3,000명이 동시 식사할 수 있는 공동 식당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제공을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비건이니 뭐니 할랄이니 또는 일반식이니 했어요. 근데 전혀. 이제 그게 잘 실천되면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이제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미안하지만 아워홈에서 그걸 발주를 해서 이제 따가지고 하는데 양상추하고 빵만 계속 주더라고. 근데 그건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또한 이제 저 아쉬운 중에 하나는 유엔이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SDGs 목표라는 걸 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3번 목표 있으니까 그 목표에 따라서 이번 잼버리의 준비나 진행이나 마무리까지를 예. 그 목표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보자. 그건 전라북도 지역의 대학이랄지 환경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 예산 굳이 세우지 않고 정부의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 분석을 하면 이번 잼버리가 전 세계의 스카우트를 포함한 잼버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우리가 수준의 잼버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가 목소리는 높였는데 사무총장을 포함한 조직위 직원들이 그때는 끄덕끄덕 하고 나가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볼런티어가 일을 할 수 있는 볼런티어는 말 그대로 볼런티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는 저희가 그냥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해도 도대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정말 앞으로도 스카우트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캠핑이랄지 어떤 잼버리 행사를 할 때는 예.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 근데 우리나라 캠핑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유행이긴 하지만 장비 자랑, 먹거리 자랑하는 쪽으로 좀 치우치긴 하는데 자연과 같이 어우러지는 조금 더 환경적인 잼버리, 자연을 잘 같이 자연과 같이 공존하는 잼버리,
캠핑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김영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25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원래 목표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타이틀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아예 박아놨으면은 뭐, 좀 이렇게 대회 기간이라도 네. 비건을 좀 실천하고 육류 소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건데 사실 새만금 때문에 또 이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농간 때문에 그 뭐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됐고요. 예. 이제 그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그 디프리 시간에 또 말씀 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